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2023년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어떻게 그 사이에 상담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해서 정말 알찬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이미 시험 보신 분들도 요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시험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번에 쉬웠다 요런 이야기의 방송은 했기 때문에 난도에 대한 총평은 그닥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출제 비율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문 규정 하나, 이론 문법 하나 이렇게 해서 문법 규정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반면에 어휘 문제는 이제 한자 자체의 표기를 물어본 건 하나였지만 한자 어에 대해서 문제 두 개 더 내서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암기 영역 안에서의 약간 위상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법 규정 어휘 한자 합쳐서 네다섯 개 나오는 건 최근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이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거나 한 게 아닌데 이 안에서 이 암기 영역 안에서 사실 문법 규정보다 어휘 한자가 더 많이 나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법 규정 이렇게 낸 것도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쵸? 평이하게 나왔고 여기 이 어휘 문제 한자도 난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렇게 배정한 건 어휘력이 독해력에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제한 방식을 보시면 이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단순히 이 어휘를 알아? 이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적절한 쓰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거든요. 표기 문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자답게 나온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유형으로 나온 건 한 개고 나머지 두 개는 독해 기반이 되는 기초 어휘력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화작 포함해서 뭐 10개, 11개 나오고 있는 거 유지됐고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좀 변별력을 기대했는데 뚜렷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이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문학 네 문제 골고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부분 뭐였다고요? 문법 규정보다 독해 기반인 어휘력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준 출제 배정이다. 비율 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를 볼게요. 그냥 오답률 베스트? 사실은 오답률 베스트는 제가 저번에 국가직 설명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가직 해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 이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오답률 베스트를 이렇게 먹인 그 문제를 보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고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뭐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술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도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공부를 안 하고 한번 쳐봄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오답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들끼리의 진짜 변별력 있는 오답 문제였냐 오답률 높은 문제냐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경쟁한 사람들끼리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몇 번으로? 20번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고를 했어요. 자, 비문학 제재로 언어학 제재가 들어오고 그렇죠. 문법 문제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어학 제재를 비문학 지문으로 쓰는 시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출제가 됐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독해 문제 중에 제일 많이 틀린 게 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영역별로 출제 기조를 볼게요. 자, 2023년 지방직 9급 한 줄 평을 하자면 이겁니다. 어휘력과 문해력 측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있다. 다만 난도에 시동을 걸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서 올해 국가직 9급과 비슷한 난도였는데 왜 더 쉽다 소리가 세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국가직 9급도 평균적인 난도는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문제 정도는 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두 문제의 턱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에서 하나 정도? 20번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문제 정도 더 쉬워진 게 아니냐. 그래서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합격군인 친구들 느낌에는 이번에 진짜 100점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험지였던 거죠. 자, 그럼 독해 영역에서의 출제 비율은 유사했으나 자, 문법 규정보다 한자 어휘력을 보려는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이제 기본 유형 골고루 냈는데 다 쉬웠어요. 그리고
화법 장문도 평이하게 출제한 반면에 이제 20번 정도만 주목할 만하다. 그 다음에 문학은 현대 운문만 낯선 작품을 내고 고전 운문, 그 다음에 고전 산문, 현대 산문 모두 다 이제 기출에도 이미 출제됐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필수작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몇 번씩 다뤘을 만한 작품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에서는 통사론의 어떤 기초 개념을 물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국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뭐 적게 나오고 게다가 문법 규정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문법 규정을 안 해도 되겠네가 성립이 될까요? 자, 자기는 이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공격할 게 뻔한데 딱 쉽게 얘기해보죠. 문법을 아예 안 해. 그러면 문장 성분 판단은 되는 걸까? 그래서 뭐 보어랑 필수부사랑 이런 거 구별은 되는 걸까? 사실 그럼 이 한 문제는 버려도 되는 걸까? 지금 합격자가 다 95, 100 막 이런데? 그쵸? 사실 국어에서 이번에는 90점을 맞지 못하면 영어가 엄청 높거나 전공 과목이 엄청 높아야 국어에서의 실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합격자의 평균은 저는 이번에 95 불렀잖아요. 예, 90, 95 이 사이에서 전 국가직 때 90 불렀고 지방직 때 95를 부른 건 수험생 평균과 합격자 평균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예 문법을 안 하고 통사론 문제는 버리면 나머지 다 맞는 거 맞냐고?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다고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쉬우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게 더 치사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나. 문제가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지엽적인 걸 내서 치사해. 이 파트 치사함이 있는 거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다 맞아야 되는 치사함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절한 출제가 필요한 건데 그게 매우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통사론의 기초 개념 나왔고 문장 성분 판단이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속 혼동어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사실 어휘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휘가 4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혼동어휘 이걸 여기로 보내면. 자, 그 다음 어휘 한자 쪽에서는 성어 안 나왔고 그래서 성어만 본다는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한자는 성어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늘 그랬죠. 다 통일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어만 볼 거면 성어를 해체해서 낮자도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성어를 도구로 해서 보더라도 낮자에 대한 기본 낮자, 아주 자주 쓰는 낮자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응용이 되거든요. 조합이 되고. 자, 근데 이제 성어만 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는 분들 그냥 성어를 4글자씩 그냥 휘리릭 휘리릭 입에 붙여가지고 외우면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한자 어 위주로 나왔고 한자 표기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문제 해설을 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어휘 한자 때문에 내가 정말 90을 못 맞은 건가? 제가 어휘 한자 책 여러 개 볼 거 없다 그랬죠. 어휘 한자 알고리즘 하나만 하라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요. 제가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뒤에는 심지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저 어휘 한자 알고리즘 몇 강이죠? 9강이에요. 그 9강 안에서 다 처리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지방직 9급 문항별 출제 요소 베스트 5, 오답률 베스트 5는 이건데 여기서 유의미한 문제는 20번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다 기초개념 부족이거나 암기 부족이거나 지엽적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필수 파트의 암기도 안 됐거나 그지? 그리고 또 혹은 유형별로 훈련이 안 돼서 긴장도에 따라서 독해 실력에 갭이 생겨버리거나 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의 국가직도 지금 지방직도 예전에는 이제 문법 규정이 주로 1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법이 나왔죠. 자, 그럼 볼까요? 기억부터 리을의 말하기 방식을 적용한 이제 설명한 내용이다. 이때 제가 시험 전에 입실 코드라고 지방직 대비로 입실 코드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화법 같은 거 문제 풀 때 기호제 시험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선지를 보고 기호를 섞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지 하나하나 배정했는지는 미리 볼 필요가 있다. 1번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네.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서 진행을 하자. 자, 여기서 김 주무관이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최 주무관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자, 여기 동그라미 있나요?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의 표현입니다. 저도 그 다음에 절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자, 뭐를?
너가 말한 거를. 그러니까 공감의 표현이고. 자, 김주무관이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있을지 고민이에요. 난 이게 고민이다. 물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이제 답을 요구하면서 한 걸 수 있어. 내면적으로. 하지만 의문형이 아니야. 그죠? 이거는 국가직 때도 나왔던 거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의문의 표시를 하는 것과, 그죠? 그리고 의문형이 아닌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유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직접 질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질문의 조건은 의문형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의문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설명회에 참여할 청중 분석이 먼저 돼야겠죠.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자, 최주무관이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 어떤 것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줘야 이제 직접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대. 이게 반대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김주무관이 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라 볼 수 없고, 자,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라고 물어본 건 의문문 썼죠.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한 건 아니고요. 자, 그때 실제 사실 시험장에서는 기억만 보고도 답이 확신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1번에 답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2번, 3번, 4번 검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번에서 도절감에 확신이 있었다면 뒤에서 안 흔들렸을 텐데, 근데 이제 2번에서 흔들린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요 직접 질문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고 요것도 확신이 없고, 예,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법에서는 선지에 대한 판단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수집이 좀 필요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문풀 경험치에서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게 적중이다 라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작년 지방직 때도 해드렸잖아요. 국가직 해설 방식하고 지방직 해설 방식이 제가 좀 다르거든요. 국가직 해설 방식은 지금 지방직이 바로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직 대비의 내용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 지방직 때는 내년 대비인 이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랑 함께 가는 믿음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치산 적중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1번을 돌파할 수 있었다. 어떻게 수업했기 때문에 2번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그죠? 다른 선택을 했으면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아, 저렇게 들었더라면 내게 더 확신이 있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백일기도 문제 보면 여기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 텐데 나 도 알거든. 그쵸? 도 알거든 한 다음에 공감. 제가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 표지거든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가? 그러면 1번은 확신이 있겠죠. 선생님이 백일기도에서 도 알아? 공감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가부터 다를 맥락에 따라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 신 거였죠. 그쵸? 근데 배열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나 어떻게 푸는지 아예 방법론이 없으면 언제나 어려워해요. 언제나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여기서 특징이 뭐죠? 샌드위치형이잖아. 도입부하고 마지막 부분이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붙박이 파트가 있으면 여기를 먼저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죠.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독서와 뇌 발달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점프.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 더 좋은 성적 더하기 언어 능력 발달.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선지를 보세요. 왜? 머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먼저 읽을 필요는 없잖아. 즉 가부터 읽을 필요가 있어? 선지를 보면은 나다 배틀인데 머리는? 그래서 나다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걸 저랑 배웠죠? 자, 그러면 나다 갑니다. 자,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대요. 그러면 여기선 A 교수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독서 과정의 뇌 변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답니다. 이처럼, 자, 지시어가 앞에서 당겨와야 될 텐데 뭐가 이처럼이냐?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다 사이에 전두엽의 훈련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훈련돼요. 그래서 여기 훈련이 돼가지고 전반적인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실증된 내용의 구체화는 뒤로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랑 다 중에서 지금 다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 먼저 나오고 이 A 교수의 연구 안에 전두엽 발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전두엽 발달에 대한 내용을 사이에 끼우고 다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가는 보나마나 전두엽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면 그에 따르면 누구야? 다른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이 얘기를 해줘야 다가 뒤에 올 수 있죠. 자, 그래야 이처럼이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1번 답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이 여러분 맞았어도 저랑 순서가 다르면 난도가 좀 올라가거나 긴장감이 높을 때 실체 가능성이 있다. 실수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졌잖아.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과정을 전문가랑 매칭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장 비효율적 사고 과정 없이 바로 답에 도달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고정부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 여기 고정부가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일기도 46회 18번이었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지만 자, 여기서 과학을 생활화하자라는 주제를 지닌 글의 서두 부분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 고정부가 픽스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얘네를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 우리는 과학을 어려운 것, 일상과 먼 것으로 여긴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자, 일상에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에 우리 선조들이 이 과학을 이용해 온 과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읽을 때는 선지에서 머리결투 해보고 이때 머리값이 항상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머리 후보들끼리 봤을 때 이걸로는 시작할 수 없어 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선지 지워나가면서 그래서 배치, 배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푸는 게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선지 속어법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도달하고 선지대로 4번 읽는 게 아니에요. 절대 조건을 찾아서 절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 속어해서 빠르게 정답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볼게요. 3번은 유일한 이론 문법 문제였어요. 유일한 이론 문법 문제인데 그런 문법적 지식 없이도 풀 수 있느냐라고 보기엔 자, 기본적으로 이 디귿이 이야기하는 이 되다라는 서술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럴 순 없어. 문법을 아예 모르고 풀 순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되다는 주어 외에 보어를 요구하죠. 이런 단어가 또 있죠. 뭡니까? 아니다. 되다 아니다는 보어를 요구한다. 이거 통사론에서 문장 성분 배우면 모두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안 배우면 모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복격조사를 썼어요. 자, 여기서 복격조사는 그러면 외운 적이 있냐? 복격조사랑 주격조사가 모양이 같아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격조사를 배울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자, 이때 얼음이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이 얼음으로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경우에 이게 부사격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복격조사 써버리면 보호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풀었냐? 아니면 지우다가 결정했냐? 이게 실력차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볼게요.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깨운 게 누굽니까? 지원이고요. 동생은 잤어요. 그쵸? 자, 그래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여러분, 그리고 주어 뒤에는 주격조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사 은는도 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선은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때 만든 주체는 유선이고요. 도자기를은 목적어죠. 그래서 만들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거 서술어 자릿수 이런 것들도 배웠으면 수업이 이렇게 편안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머나 하고 쉼표 혹은 느낌표를 쓸 수 있죠. 자, 얘가 뭐죠? 감탄사예요. 그리고 감탄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는 직결되지 않고 독립어로 쓰이죠. 그래서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이며 이건 문장 성분, 품사로는 감탄사.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평이하게 통사론을 배웠다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유사한 문제 적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되다에 집중했던 문제예요.
문장 성분 문제는 아닌데요. 되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다를 가지고 되다가 이제 대부분 동사로 쓰이지만 형용사일 때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되다가 아니다와 함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인데 동사 의미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문 보시면 물이 얼음이 되다 요건 동사로서의 기능이죠. 자 그럼 문장 성분 속에서도 되다가 나왔던 걸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되었다가 나오는데 이게 주어가 아니야. 자 주어가 뭡니까? 제자죠. 학생이었던 제자가 이게 주어. 선생님은 보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함정이 뭐였냐면 여기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다. 자 이렇게 넣었거든요. 보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는 문장에 보어가 있는 거고 관형절인 요 안에는 제자가 학생이었어. 여긴 보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걸 쟁점으로 제가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다 한 해 안에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 이런 시험지가 껌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기억부터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그래 좋아요. 첫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휘에 이번에 대인 사람들은 뭐 2개씩 틀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어떤 어휘 한자 문제지가 가장 빈틈이 없냐? 자, 그러면서도 모순적인 어떤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얇냐? 자, 그치? 자,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가장 적게 제시하냐?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건 모순적 욕구예요. 공부를 많이 하기 싫은데 근데 시험에 다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신의 계시를 받아야 돼 누군가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강사의 실력이잖아 라고 하지만 맞아. 모든 강사는 실력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휘 한자 책을 펴놓고 다 진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모아보면 70%가 겹쳐요. 왜? 상식적인 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70%는 다 같고 30%가 달라요. 30%가 그 강사의 주관과 심지어 그 해의 대운이 있고 없고까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건데 근데 70% 있죠. 누구 책을 선택하든. 그 70% 안에서 객관식의 정답은 다 나와요. 예,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맹종. 야, 네 책에 맹종 있니? 라고 하면 없다. 어쩔래? 자, 그럼 잘 봐봐요. 내가 왜 이렇게 떳떳할까? 자, 여기서 서구의 문화를 맹종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했어. 그러면 맹종이라는 한자를 무슨 맹에 무슨 종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해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가 한자로 나왔어요? 도금으로 나왔어요? 도금으로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맥 속에서 일단 넣어봐. 괜찮긴 해. 근데 이게 4개가 다 괜찮은 거지.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럴 땐 빨리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넣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보나마나 한자어잖아요. 그 무슨 맹에 무슨 종일까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맹에 무슨 종일까. 근데 여기서 맹목적이다의 맹과 종속적이다의 종을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맹종이라는 한자가 들어있는 그런 두꺼운 책을 찾아내가지고 걔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소량의 한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맹목과 종속이나 이런 그 활용도가 높은 한자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뜯어가지고 맹목, 맹종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체해서 유의어와 관련 어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꼬리를 물고 어휘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어봐. 자 잠깐만 봐봐. 제 교재죠. 어휘 한자 알고리즘의 첫 시간이잖아요. 어휘 한자 알고리즘 딱 9강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중에 거기에 한자어 그 다음에 성어 그 다음에 혼동어휘까지 해서 9강이야. 자 근데 거기서 첫 시간에 이걸 한다고. 소경맹자를 하면서 눈목자에 그죠 눈을 잃어버렸죠. 소경 장님입니다. 근데 시험에 맹인 내겠냐. 맹인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지. 맹목적이다를 내겠지 내면. 그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쌤 맹목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맹종 불러야죠. 이럴 거야? 진짜 너무한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주변이야. 주제별 한자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주제별 한자에 보면 종심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 이른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을 따를 종 해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 이 뜻이라고 했지. 그럼 따를 종. 맹종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소량의 단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를 뜯어가지고 낮자를 공부한 적이 있냐 없냐. 제 카페에 낮자라고 쳐보세요. 카페 내 검색에. 내가 낮자 보란 얘기 진짜 많이 했어. 그죠?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어차피 볼 건데 낮자까지 보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그러면 맹종은 그렇다 치고 이제 넘어가. 자, 여기서 탈피를 몰랐다. 탈피를 몰랐다. 그러면 문맥에 힌트가 있어. 문맥에 안일한 생활 어려운 일이에요. 안일하다가 뭐예요? 편안해의 안 아니야? 그러면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에서 어려운 일로 가려면 안일한 생활에서 나가야 돼. 그쵸? 그러니까 문맥에 힌트가 이미 있어요. 벗어나라고.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니까 노력하는 방향이니까 생산성과 엮였을 때는 긍정적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상승 방향으로. 그죠? 자, 그리고 재고야 뭐 아이 재고, 어이 재고 엄청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연못 위를 부유하는 연잎을 바라보며 여기서 선생님 전 연못 때문에 헤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어도 찾아와. 누가 주어예요? 연못 위에 인간입니까? 아니죠. 물고기예요? 아니죠. 뭐예요? 연잎입니다. 출제자가 왜 하필이면 식물을 골랐을까요? 능동성이 없는. 그치?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 문학적으로 연잎에 헤엄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대체 1번부터 3번 중에 뭘 고르고 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 출제자는 다 의도가 있어. 그쵸? 왜 연잎일까? 헤엄치는 거 많은데 연못에서. 그치? 연못에서 헤엄치는 거 되게 많겠지? 근데 왜 연잎이겠어? 걔는 헤엄을 안 치니까. 그쵸?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유세라는 말이 나와. 이게 동자 이음어쪽 할 때 도금을 읽을 때 유세에 유자가 있어. 제가 선거 유세를 수업을 하면서 선거 유세예요.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죠. 그러면서 돌아다닐 유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놀유 돌아다닐 유. 그리고 부유하다지. 뜰뿌자야. 문학할 때 있죠. 부운이 뭐라고? 떠다니는 구름이 됐지. 그쵸? 그래서 뜰뿌자 떠다니는. 그리고 요거 돌아다니고. 그러면 떠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잖아. 이걸 안 해준 걸까 내가?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백일기도를 볼까요? 재고를 몇 번 했나? 자, 재고, 어휘재고 자체가 답이었죠. 제가 그냥 사이드 선지로 낸 건 고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답인 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적중 나와. 적중이라고 할 거면 이 정도 해야 돼. 뒤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에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실 코드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쭉 그랬지만 제가 시험 직전 특강에서도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문학에서 시조 같은 거 따라라 이렇게 나오면 선지가 각각 얘기하는지 섞어서 얘기하는지 보라 그랬지? 자, 그래서 봤더니 가와 나는 단독인데 3번, 4번은 가나를 같이 체크해야 되잖아. 이럴 때 표현상의 특징 선지 개념은 잡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잡으면 대조, 대구, 서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잡아. 근데 이거를 뒤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대조, 시각, 청각, 대구, 서리 이렇게 한 다음에 가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가에 대해 OX 처리해요. 그 다음에 나 봐요. 마무리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 자, 그러면 가를 볼게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네 매정이야. 자, 그러면 A는 B, C는 D 대구 이미 입증됐고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 변하겠니? 너는 흘러가는 거는 움직이잖아. 변하지. 하지만 나는 안 변하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과 녹수의 대조 맞죠?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예. 자,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멈춰서. 청산이니까 화자가. 자, 그래서 1번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변할 선가 니은가? 자, 이게 뭐예요? 변하겠느냐? 안 변한다. 자, 너가 흘러가도 나는 여기서 변하지 않고 기다린다. 라는 얘기를 의문형으로 서리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자, 서리법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여기 가. 자, 그러면 이제 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며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 그치지 아니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줄이 대구죠. 그쵸? 자, 위아래로 제가 대구에 대해서도 그랬죠. 이 한 행 안에서 좌우로 대구를 이룰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구라는 것 자체가 9단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더 넓게 위아래로 그죠? 1행, 2행, 초장, 중장으로도 대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
그죠? 옆으로 대구도 있고 위아래로 대구도 있다고.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대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구 있고, 그리고 청산 푸르고 물이 흘러가요.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시각은 있어. 근데 청각이 없어. 자, 그리고 밤낮 그치지 아니하는가 라는 것도 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안은 2번인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하나죠. 청산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고 흐르는 물도 졸졸졸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요겁니다. 자, 그쵸? 아니면 아예 고전 시간을 못 읽든가. 아쉽지도 않아. 아예 저는 이거를 그냥 뭐 처음 봅니다. 예? 저한텐 낯설고요. 요 정도의 고어도 저는 퇴퇴퇴해요. 눈에서 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울 게 없어. 왜? 그냥 내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본인도 알았을 거야. 그냥 고전 의문 안 했으니까 틀리는 게 마땅하고 억울하지도 않을 거라고. 근데 난 이 시조를 알아. 이 시조를 아는데 이 문제를 2번에서 청각이 있다고 믿었던 건 본인이 생각하는 심상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화자가 그 대상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 대상의 모양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입니다. 여러분, 방울이 나와요. 방울이. 근데 그 방울이 노랗고 동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게 청각적 심상이야? 방울에서 소리가 안 났는데? 그쵸? 그러니 그거는 시각적인 거라고. 대상의 본질 중 소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할 줄 몰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할 줄 알고 수업을 했었어요. 자, 일단 먼저 작품 적중부터 볼게요. 자, 문학 알고리즘은 당연히 있고 독해 플러스에도 당연히 있는 필수 시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모고만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있죠. 황진이의 시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대구법 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산 12곡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산 12곡에 나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 제가 화제의 모의고사 워크북 할 때요. 제가 불금 라이브라고 해서 금요일 밤마다 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이걸 왜 했겠어요? 아니 1년 내내 배운 애들을 데리고 아주 기초적인 거 이거 왜 했을까? 모고를 풀려봤더니 틀려. 청각이 없는데 자꾸 있대. 이해되죠?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시각 전나무가 우거져 있어.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청각.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이 누룩이 나와도 요거는 누룩이어도 얜 냄새였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 자, 누룩을 디디는 소리니까 누룩에서 소리가 난 게 아니라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난 거야. 근데 이건 누룩의 냄새고. 그러니 소재가 똑같다고 심상이 같은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화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너의 입술 눈에 보여. 하지만 뭐라 그랬어? 따뜻한 너의 입술이라고 했어. 그럼 촉각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들 좀 볼게요. 작품은 다른데 이런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거, 서리법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문제들. 자, 여기 백일기도 87회 4번을 보시면 청각적 심상으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가 있는데 얘는 참선지였어요. 근데 이걸 엄청 고른 거야. 없대, 청각이. 그래도 왜 없어? 그랬더니 이걸 못 본 건 아니다. 뱃노래 한 가락. 근데 뱃노래 자체가 에헤라 디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냐. 자기 귀에 뱃노래의 실체가 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화자가 이 뱃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냐. 그럼 여기 보면 뱃노래 한 가락 흥취에 젖었으니까 화자가 듣고 흥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만 있지 청각적으로 구현이 안 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건 화자가 겪었으므로 청각으로 이걸 청각적 심상이라 해줬어야 한다. 이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서리법 문제 냈었고요. 그 다음 43회 6번에서도 현대시를 가지고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걸 알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둥 같은 화산이 터질 걸 알면서. 그러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화산이 터질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각이 어딨냐. 화산은 눈에 보일 뿐 소리가 안 나지 않나요?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 화산을 시각적으로만 그리려고 하면 화산만 얘기를 했지 천둥 같은 화산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산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소리를 내는 화산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천둥 같은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랑 배울 땐 청각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까지 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안 틀렸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지방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와, 저런 거 다 알려줬어? 2024년 세미나만 가면 되겠다 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작년부터 저와 함께 했다. 그러면 네 잘못했어요. 그만 때려요. 막 이제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 화 안 났어요, 여러분. 그냥 아쉽고 안타깝고. 근데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보다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제가 내년에도 이거보다 더 잘해드릴 거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자, 교환가치, 사용가치 했었죠, 우리. 네, 지문 적중이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자, 요약합시다. 중심 내용으로 이거는 요약을 할 때 선지 보고 지문 4번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 지문 펜터치 잘해볼게요.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 가치는 블러블러한 가치이다. 이럴 때 저는 보자마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러지 않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냐. 좀 더 기다려. 그래서 끊어만 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다면 후자는 이렇다. 좀 더 기다려. 그냥 끊어만 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교환가치랑 사용가치가 대등해요? 이 말을 보세요. 앞에 두 문장에선 대등해요. 근데 내가 펜터치 하지 말고 홀더라 그랬지.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섞여 있는데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럼 뭐가 더 중요해? 그렇지. 사용가치 동그라미 빡 쳐야죠. 그래서 나에게 사용가치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거야. 사용가치 이렇게 해주라고. 자,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이걸 반박할 건가? 사용가치가 안 중요한가? 자, 여기서 뒤에 보니 예를 들어보자.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0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식이 뭐냐면 구매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 거죠. 그러니 사용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용가치가 없으면 안 사야 되는데 사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일화,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의 가치 평가하기 전에는 점프, 읽고 그래서 사용가치가 없는데도 산 경우네. 자, 그러니 만족을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만 잡아. 만족을 못한다. 자, 그 다음 이 사례에서 볼 때 평가합니다. 이제 여기다 쳐야죠.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주장이잖아요. 자, 어떤 사실적 정보, 설명이 있고 주장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밑줄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나의 사용가치요. 네,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선지를 보면서 나의 사용가치가 상품 구매 행위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마라는 내용을 같이 품고 있으면 최고겠죠. 이게 가다반이에요. 선지에 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그걸 휙 읽고 선지를 읽으니까 선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참거짓을 따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용일치 아니잖아요. 참이라고 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더 중점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결정적인 건 나의 사용가치로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땡. 자,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물론 교환가치를 고려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두루 고려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죠? 사용가치요. 교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부각할 건 부각을 해야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하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지, 나의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돼야 됩니다. 요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지문을 다시 읽지 않아야죠. 사실 중심화제 찾기나 주제 찾기에서 지문을 2번 읽었다면 그거는 처음 읽을 때 똑바로 요약을 못한 거다. 그런 일은 거의 불상사. 그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자, 그 다음. 자, 요 화제의 모의고사인데요. 자, 화제의 모의고사. 마지막 주였어요. 그래서 6주였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 이 문화를 가지고 교환가치, 그리고 사용가치, 이런 원전 지문이 같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유사제재가 있었고, 이때도 3번 정답을 보시면 문화 또한 금전적 교환가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문제였고, 유사유형.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배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화폐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사용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지문을 우리가 올해 2번이나 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봤었다고 해서 와, 본지문이다, 뭐 유사한 지문인데 냄새가 비슷해, 막 봤던 애야, 이런다고 정답률이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2개가 다 중요하다라는 글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글이랑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글이랑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그걸 판단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방직 7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서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 문제인데 이전에 고쳐쓰기 문제가 문법적인 요소에 치중하거나 어휘적인 요소에 치중했다면 얘는 문맥 추론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 빼고, 한 선지 빼고. 근데 한 선지가 혼동어휘인 거잖아. 여러분, 정확히는 어휘 문제가 몇 개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간신히 적게 세서 3개고 결정적으로 지향, 지향 이것까지 어휘로 넣어버리고 그러면 한글 맞춤법 혼동어휘도 어휘로 넣으면 어휘가 5개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막 어휘 한자 달달달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독해 알고리즘 같은 거 저랑 모든 교재를 공부할 때 생소한 단어들을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지 말란 말이지. 네. 물론 지향, 지향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지만요. 자, 여기서 조선 후기의 서학으로 불린 천주 학은 학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근거가 학이라는 한자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보다 학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학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자고 하고 있죠. 그러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얘도 한자어적으로 학이 학문의 학이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요런 태도를 보여주는 조사까지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까지만 보고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왜 여기까지 읽고 내려갔어? 이어진 문장이면 뒤까지 봐야지. 않았는데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했느냐 여기까지 읽었느냐가 차이야. 알겠죠? 이 문제 틀렸으면. 자,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다는 그럼 무조건 따르자가 신봉이잖아. 맞죠? 무조건 따르자 신봉 믿을 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뭐야? 분석 대상이니까 무조건 따르자고 하지 않았겠지. 그쵸? 자, 그러니 요거를 밑줄까지만 읽고 결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장 읽을 땐. 자, 그 다음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등학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여기서도 양명학이나 고등학도 있어서의 도 잡아주세요. 도. 자, 도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 아니지. 쟤네가 없어야 유일하지. 그쵸? 그러니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고칠 수가 없어. 멀쩡한 애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안은 뭐였어요? 4번. 이 문제는 1번부터 3번은 오히려 전 제 생각엔 이렇게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쉬운데 되게 잘 냈어. 근데 정답이 되게 허망한 거죠. 그냥 정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를 낸 공력이 좀 아까운 그런. 그래서 제가 국가직 때도 얘기를 했지만 훨씬 더 난도 높게 낼 수 있는데 굉장히 봐주는 느낌이다. 아니면
난도 높게 냈다가 검토하고 굉장히 깎아놓은 느낌이야. 국가직 9급도 지방직 9급도. 근데 저랑 보면 느껴지시죠? 1번부터 3번 되게 공들였잖아. 근데 4번 봐. 출제하신 분들 4번 뭐람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지향은 꺼리는 거죠. 지향은 이렇게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 또 어때? 그쵸? 냈으니까. 그래서 화제 모의고사에 2주 레벨 2에 지향 출제했고요. 지향. 그래서 그는 이상을 지향한다. 그쪽을 추구한다. 지향하다, 추구하다. 지향하다, 꺼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볼까요? 자, 8번은 빈칸 추론이었어요. 사실 이번 지방직 9급보다 난도 비슷하다 해도 국가직 9급이 더 나은 출제라는 데 이유는 국가직 9급의 빈칸 추론은 빈칸이 2개이면서 그래도 피셋의 아주 기본적인 피셋을 되게 난도로 막 내려가지고 거기서 측정하려고 하는 정신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향에서 조금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빈칸을 하나로 줄이고 그리고 이게 앞뒤에 따라 방향성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난도가 너무너무 내려간 거지, 빈칸 추론이.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저랑 빈칸 추론 풀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맨 앞이나 맨 뒤면 이제 주제 파악하듯 요약하며 읽어도 되지만 지문의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지문에서 이 빈칸의 앞뒷부분 먼저 초점화해서 읽고 전체적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 빈칸을 포함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때문이다까지죠. 요걸 먼저 읽고. 자, 보죠. 이중, 그러면 이 앞에서 끌어올 거고요. 이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이중은 계획하기 중에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네모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질문지가 생겼어요. 글쓰기 계획에서 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하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으로 가서 빠르게 읽으면서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찾겠습니다. 앞부분 보니까 계획하기에 능숙한 필자가 공을 들인대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는 예상 독자 분석과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예상 독자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근거예요? 이 부분이죠. 바로 글쓰기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이니까, 메시지 전달이니까. 예.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글쓰기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달력 때문인 거죠. 그럼 골라봅시다.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서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참이라고 해도 이게 답이 될 수 없죠. 왜? 여기서 된 근거가 아니니까. 자, 그럼 글쓰기에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일까?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로 나온 거죠. 자,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게. 그래서 답은 3번이며 독자의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까지는 맞다고 볼 수도 있어. 배경 지식에 따라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되고 예상 독자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해를 쉽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를 보세요. 이게 틀렸죠. 글의 목적과 주제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보면은 목적과 주제는 따로 있었죠.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분석은 따로 있었지. 그래서 이 뒷부분 때문에 X죠. 자, 그 다음 그럼 유사 유형, 적중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의 10번입니다.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능숙한 독자는 어떤 식으로 글을 읽는지 나와 있어. 여기서 배경 지식을 동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일기도나 화제의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독서의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요즘에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재. 그래서 비문학 제재의 언어학 그리고 독서 이론 그리고 또 작년에 아니지 국가직에 우리가 몽유자랑 이런 거 나왔죠. 문학 기반 지식 이런 것들이 비문학 텍스트로 쓰인다는 거지. 자, 올해도 전기수 나왔죠. 지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문제가 요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면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글 읽기를 지양한다. 지양 X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자, 그럼 9번입니다. 자, 9번에 다음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 얘 하나가 교과서 필수작은 아니고 EBS 수록작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EBS에서 낯선 작품을 되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EBS 교재를 풀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양태가 다르죠. 세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기 적용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나름대로 깎아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변형 출제해 놓은 것들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예상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저는 백일기도에 매년 최근 EBS 문제와 지문을 다 반영한다고. 그래서 지문 적중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EBS를 안 풀어도 돼. 제커리 타면. 왜 이렇게 책을 늘려? EBS 사지 말아요. 제가 다 저희 쪽에 살 거니까. EBS 작업할 거니까. 자, 여기 내용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봤어야만 하느냐? 이건 이 정도의 주제 파악 그리고 이 정도 여기서 요구하는 표현상의 특징 파악은 그냥 다른 작품으로 훈련해도 돼.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에 호명했는지 빈집이라는 시 안에 들어있는 시어 영탄적 어조 요 정도만 잡고 들어가고 내용 볼게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에서 제가 화자 나오면 잡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화자를 잡고 그리고 화자의 상황 밑줄 긋습니다.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네. 감탄형 어미예요.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 감탄형 어미, 감정 서술어, 서리법 등 여러 가지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가 영탄적 어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 어미도 체크합니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도치법도 있는데 이것도 영탄적 어조에 활용이 되죠. 불렀어. 혹격조사야.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불렀어.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불렀어. 잘 있거라. 반복했어. 자, 공포를 기다리던 흰종이 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 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 들아. 여러분, 제가 문학 알고리즘 할 때 이렇게 열거하면 시에서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얘네들이 역할이 똑같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 안 외워도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잃었고 이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워. 내 것이 아니니까. 잃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영탄적 어조도 확인했어요. 이별에 따른 정서. 사랑을 잃었죠? 그러면 1번, 3번 아웃. 중간에 주어도 돼. 왜?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 장님처럼 나 이제 나 내가 장님 같아. 장님은 아닌데 장님처럼 돼버렸어.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나의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나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고립시켜요. 그리고 가엾은 나. 사랑을 가졌지만 사랑을 잃은 내가 빈집에 갇힙니다. 그럼 이 빈집은 나를 가둔 공간이자 내 감정을 가둔 공간이자 내 사랑을 가둔 공간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잃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엾은 나의 사랑 갇혔네 이거는 내 사랑하는 나의 감정이죠. 그래서 여기도 사랑이 나오고 여기도 사랑이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랑은 좀 다른 의미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는 쓰네. 사랑할 대상을 잃은 나의 감정은 빈집에 갇혔고 네. 자, 그러면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이다. 맞죠? 그 다음 글쓰기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이제 내 것이 아닌 열망. 그래서 답안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럼 그래도 저는 안 해본 시에 대해서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시를 엄청 많이 보고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했지? 내가 특정 브랜드를 막 얘기할 수 없지만 땅, 모든 것 막 이런 거 그치? 알아요? 문학 잡소 시리즈 있잖아요. 문제 없고 막 이렇게 행간도 빠바바박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설 다 써 있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문학 잘했냐고. 그래서 거기 있는 두꺼운 그런 것들 엄마들이 고등학교 갈 때 가자마자 사주잖아요. 뭐뭐뭐 모든 것 그죠? 뭐뭐뭐뭐 몽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사주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작품을 알아가지고 낯선 작품을 봐도 하게 되더냐고.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걸 외우려고 된다니까. 내 용량의 낭비라고요. 그런 건. 자, 그래서 매뉴얼 분석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문제 없이 작품만 보지 마. 작품집, 강독집 이런 거 보는 게 진짜 시간 낭비인 거야. 그런 건 고전 운문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전 운문에서 현대 풀이는 해야 되니까.
근데 현대는 문항 없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는 문항 알고리즘은 문제지예요. 예, 자습서가 아니고. 자, 여러분 이게 지방직 직전에 제가 했던 10문제짜리였어요. 이 문제를 하고 이 문제 들었으면 나는 이 빈집 돌파했다고 보거든. 자, 봐봐. 김기림의 길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했는지 아세요? 화자의 감정, 화자의 상황, 화자의 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잘 못 찾는 거야. 근데 이게 공간이죠. 공간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의 문제예요. 빈집 문제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예. 자, 보시면 여기서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가 뭐라 그랬어?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고 했지? 뭐가 달라? 사랑을 잃어야 돼. 여기서 어머니 잃어서 안 되는 거야? 다른 시야? 자, 그쵸? 자, 그 다음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사랑도 잃었어. 상실감을 느낀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젖어 돌아오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안 돼. 이 둘은 같은 공간, 상실감의 공간이야. 자, 그 다음 그 강가에는 그래서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은 내내 우라고 상실한 그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강가에는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고 그랬지만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어요. 그럼 극복해서 못했어. 못했죠? 어두운 내 마음. 그런 날은 감기를 만나서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단지 모른다는 마을 밖에 그 낡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서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곳이 기억은 니은 디귿을 떠난 공간인가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 나를 위로해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실과 외로움을 극복했나요? 위로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공간에 따라서 밑줄 친 그 공간을 화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했었었죠. 그때 답안이 4번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FC 코드 들으신 분들? 자, 그때 왜 4번이었는지. 리을이 미래지향적 태도로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 것들을. 그러니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죠. 미래지향적인 것은 그것을 다 잊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그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 빈집에서 사랑의 회복을 열망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 사랑을 가뒀어. 절망한 거라고. 그죠?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점이 같습니다. 시험 전전날 이틀 전일 거야. 시험 이틀 전에 제가 4개 시점 자체를 다 정리하고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다 잡아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짤강 찍은 거 URL 올리고. 제 다음 카페에 시점이라고 쳐보세요. 제가 이렇게 글 쓴 거 나와요. 그리고 지방직 전까지도 계속 시점 강조했고. 자, 여기 보면 자, 시점 문제 내만 확인하면 돼. 자, 문학에서 형식상의 문제는 시점이다. 그럼 내가 지문을 읽고 나가 1인칭으로 언급되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소설 밖에 이제 서술자가 인물을 바라보는지 봐야지 했더니 여기에 일단 그가 나오고 나가 나와. 그럼 1인칭이네. 3인칭 아니고 1인칭.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갈등의 당사자면 주인공. 그리고 갈등의 당사자가 그면 난 관찰자.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반드시 갚겠다며 그는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어버릴 뻔했다. 그가 제때 일깨워 주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는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못 받을지도 몰라라는 거를 놓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을 못하는데 이거를 어쩌다가 막 싸구려 번역일을 하고 그러는데 언제 내 빚을 갚을 거야 내가 빌려주면. 이런 건 다 내 내면이긴 해.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그래서 이거 내적 갈등이요. 이럴 수 있는데 맞아. 요 부분만 따면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하는 내 갈등이 맞아. 근데 더 보세요.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 그리고 피할 바에야 야멸차게 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거절을 해요. 완곡한 거절을 합니다. 너도 알아봐라. 나도 알아는 볼게. 그 거절이라고. 지금 못 빌려주는 거지. 지금 안 빌려주는 거야. 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챈 모양. 안 빌려줄 거구나. 자, 그러면서 도전적이었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며 그의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안 될 거예요.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 원장이 뭐 해줄 리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실 고난에 처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야? 그야. 그가 지금 고난에 처했고 나는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를 보고 있어. 그쵸?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자, 여기서 1인칭 관찰자를 이야기하는 선지를 골라주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 그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해서 엥? 그러면서 행동이 어디 있더라 라고 했을 거야. 틀린 사람들은. 자, 근데 여러분 행동이라는 걸 걷다 막 이런 것만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사와 행동을 나눠서 얘기할 때가 있고 대사를 행동 속에 포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1인칭 관찰자를 설명한 건 2번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왜 안 돼?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제적 위치에서 이거는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 그러면 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나와 그의 마음속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 땡. 그쵸. 갈등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면 4번인가? 관찰자래. 외부가 아니지. 그쵸? 자, 그리고 주관성을 배제하지도 못했고 자기 입장에서. 자, 그러면 제가 백일기도 중에서 자,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똑같은 위치. 자, 위치까지 적중해서 지문 여러분 이거 소설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뭘 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냈어요. 시점은 아니고 근데 지문 위치가 같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서에는 당연히 있고 기출서에도 당연히 있고 자, 그 다음 제가 이거는 자, 이 지문 기억날 거예요. 왜냐하면 백일기도에서도 보여드렸고 화제의 모의고사 워크북에서 또 보여줬어. 오답률이 높아서.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1인칭 주인공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전제적 작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인칭 관찰자 캐치를 잘 못하더라고. 여기 보면 나랑 명선이가 있어. 근데 나는 우리 안에서 처음 등장해. 우리는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여기 우리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명선이가 갈등의 당사자야 사실은.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든 이 애한테 금반지 받아내려고 안달복달 하는 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 안 가리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중 나는 어린애고 그리고 명선이가 우리 가족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요런 문제.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11번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막 아유 쉬운 거 막 이딴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자, 11번도 정답률은 높은데 이거 막 복수 정답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기서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4번 고르는 사람들 왜 잘못 생각했는지 내가 딱 정리해 줄 테니까 복정의 가능성이 없음을 제가 너무 명확히 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픕니다만 근데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이렇게 글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기호제시형이에요? 아니에요? 1번은 기호제시형이지. 얘는 기호제시형이 아니지. 그러면 이거 보고 뭐 1번 보고 이거 보고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문제 그렇게 낸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 대화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1번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첫째 발언이라고 해줬어. 얘는 둘째 발언이라고 해줬어. 하지만 2번, 4번에 대해서는 몇째 발언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전체 범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볼게요. 은지가 최근 국민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게 주장이에요. 은지의 주장.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 소비가 감소하고 비만이나 당뇨병의 질병이 예방되니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설탕세를 부과해서 일어나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야를 근거로 설탕세 내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주장이고 이 부분이 뭐예요? 근거입니다. 얘는 주장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운용이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그러면 운용이 질문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장 자체를 반박한 건 아니고 이 주장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가 감소할 거야. 기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거 근거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기하지 말라 그랬지. 화법할 때 내가 말투를 이러자 근거가 있기는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아무런 말투도 부여하지 말고 봐. 그냥 너가 얘기한 그 부분에 믿을 만한 근거는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말이야 그렇게 말한 거 믿을 수 있는 근거 있어? 막 이렇게 연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고 있다의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한 적 없냐고. 내가 뭐가 할 때마다 얘기했지. 여러분 이거 화법의 대본에 본인이 배역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투 부여하고 띠껍게 막 읽어주고 막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습관이라니까 그거. 자, 그 다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당이 함유된 음료에 이제 뭐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서 소비세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이때 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운용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 있니? 여기에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얘가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 부분을 그냥 근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주장, 근거, 근거의 출처야. 사실은 둘째 발언이. 그러니 사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을 이야기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선생님 답이 3번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근거에 대한 근거도 근거야. 그게 1차적 근거냐 2차적 근거냐지 근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둘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1차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신뢰도를 높이는 2차 근거를 제시를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건 나도 알아 라는 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죠? 여기요. 은지가 제시했던 첫째 근거요. 1차 근거요. 1차 근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타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라면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근거를 부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이고요. 여기서 4번이 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나도 알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적시한 게 아니라 4번 선지의 근거는 이 부분의 근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복정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3번 선지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내가 4번에서 혼동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인삭신처 물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통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차적 근거에 대한 2차적 근거도 근거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합법 문제를 많이 보면서 겪었어야 되는 내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4번 고른 사람들이 이유진 없애버려. 뭔가 막 땅 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기운을 그런데 너무 쓰는 것보다는 빨리 왜 안 되는지 알고 빨리 닫는 게 나으니까 이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에 요게 이제 한자 문제냐 아니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도금이 있어요. 도금이 있죠? 예, 도금이 있는데 옆에 한자가 병기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내모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빈칸에 이 단어가 적절하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한자 문제보다 얘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맹종은
맹목과 종속을 결합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나는 나머지 단어를 알겠지? 막 탈피? 막 재고 많이 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 근데 얘는 매도 매수는 너무 많이 봐서 알 줄 알았거든. 매도 매수. 그래서 안 헷갈릴 줄 알았는데 심지어 얘가 답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살짝 많이 서운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매수 매도 할 때 수에 받을 숫자 있잖아요. 받을 수. 요걸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휘한자 알고리즘에서 진짜 반복적으로 워크북에도 되게 많이 넣었어. 그래서 동음, 이의어, 뭐 혼동, 어휘 이런 거 있잖아요. 한자 중에. 거기 넣을 때 매수, 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자, 양수, 양도 이런 거 있죠. 반대말이나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 봤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이제 창출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랬을 때 구가는 이제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다. 근데 사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지. 나는 뭐 하는데? 난 매도 매매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알력이 심해지다. 갈등의 유의어. 알력. 요것도 어휘한자 알고리즘에 있죠. 알력은 예전에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갈등 알력.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교편을 잡다 할 때 편이 채찍편자다. 그래서 그게 사랑의 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편달,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할 때 채찍편자에 가죽형자 들어가고 편의 편자 들어가고. 자, 그러면 아니 매도 매수는 그냥 교재에 있다. 자, 이렇게 있다. 그죠? 매수. 자, 그 다음에 매수에 이게 동음 이의어도 있다. 이런 것도 봤었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밑줄 친 단어의 장관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장관 기다려. 장관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장관 몰라도 돼. 봐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복지부 장관 있어요? 막 이러는데 장관 몰라도 맞는다. 자, 봐봐. 여기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혼동어휘죠. 여러분, 이거는 저는 문법 알고리즘의 혼동어휘 쪽에도 넣고 한글 맞춤법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어휘한자 알고리즘의 파트 3에도 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이제 혼동어휘들보다 더 피동사동의 의미와 연관된 거 신경 써야 된다 했어. 문장 구조까지 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딪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걸로. 주어를 잘 잡으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사람들이 다 3번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럼 3번 볼까요?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대문이 주어다. 대문이 주어예요. 그러면 대문은 능동성을 가질 수 있나 없나? 대문이 능동적이야? 대문이 의지가 있어? 없죠. 그러면 대문은 다듬을 당하죠. 의도를 가진 주체에게 다듬을 당하든지 아니면 바람 같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다듬을 당하든지, 자기가 직접 세게 자기를 닫을 수 없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문이 주어면 뭐라 그랬어요? 닫히랑 않는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문이 닫히가 멀쩡해. 알겠죠? 그러면 얘가 치가 되려면 문이 목적어여야 돼. 이유진이 문을 세게 닫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 치거든. 예, 뭔지 알겠죠? 지금 유튜브 송출이 약간 시간차 나잖아요. 알죠? 근데 내가 되게 파닥거린다. 내가 내 화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허우적거리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부딪히다, 닫히다, 닫히다 이런 것들을 주어랑 목적어 이런 거 보라고 글이 말했는데 가서 또 틀리고 서운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이거 수업 어떻게 했죠? 거두어 잡아가지고 디귿이다. 거두어 잡을 수가 없네. 불길이 거두어 잡을 수 없네. 수습할 수가 없네. 그래야 디귿. 근데 겉이 티읕일 땐 겉으로만 보니까 대강 보는 거야. 대략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대강, 대충, 대략, 티읕. 그 다음에 거두어면 디귿. 이렇게 했는데 헷갈리면 나는 정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더 쉬운 수업은 뭐야? 자, 그쵸? 자, 그래서 경기장에는 대략 봤을 때 겉핥아, 겉핥아, 겉만 핥으라고. 그러면 얘가 뭐야? 티읕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마무리 출제 코드 볼게요.
자, 마무리 특강 또 했잖아. 이거 10강밖에 안 되는 거에서 했다고. 화가 나서 문을 이거 문을 닫히고 요렇게. 아, 내가 이 부분을 문제풀이 수업은 안 했구나. 교재에 있으면 안 푸는 거야? 그쵸? 아니 제가 어휘 한자 쪽은 풀어보라고 문제를 주고 여러분 이거 문제 얼마나 엄선한 건 줄 알아요? 적중하잖아요. 그쵸? 내가 문제 풀이를 해주진 않았구나. 근데 나 이거 목적어랑 주어 얘기해준 적이 있어. 수업들 할 때, 모고 할 때. 자, 보세요. 그래서 목적어면 취, 문의가 주어면 휘 이거 했었다고. 자, 그 다음 자, 요거 마무리 출제 코드 94-3 걷잡아. 걷잡다도 나왔죠. 아, 마무리 책에서 요 문제 다 커버되는 거였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휘 한자 알고리즘. 걷잡아. 기본서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붙이다 붙이다. 책 하나만 보면 돼. 어휘 한자 알고리즘 한 개만 잘 봐. 자, 아름 알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입시 코드 할 때도 얘기했던 거 알죠? 왜 리을 미음이냐 음이냐 하면서 알다는 명사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 에이,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볼게요. 제가 이제 당일 해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 오후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제 1년 커리를 저도 점검합니다. 내가 2022년 여름부터 잘 살았나? 자기 평가 반성의 시간 가진다고요. 겁내 떳떳해. 나는. 그치? 이렇게 적중 자료를 만들면서 나 스스로도 뿌듯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거두어 와 수학을 잘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말을 보내고 와서 당당하게 서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자, 여기서 기억부터 디귿의 한자 표기. 그래, 장관 나왔어. 정말 장관 때문일까? 아, 장관을 모르는 건 너무 안타까운데 장관 때문일까?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 기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는 디귿입니다. 제가 그랬죠.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문제를 점프 뛰든지 아니면 아는 선지로 해결이 될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가져보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김 주무관은 이 팀장에게 아이제야 어이제야. 아이제죠. 결제 아이제죠. 자, 그러면 말을제자잖아. 말음질할 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어떻게 했지? OD가 있죠. 말음질에 결정하라고. 말음질하면 가위질하잖아. 판단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 판단해. 자, 그래서 말을제, 말음질할제, 판단할제 자예요. 결제.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지워져. 여러분. 찍으면 원래 25%죠. 결제에서 벌써 몇 프로가 돼? 50%가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장관을 모르겠으면 보상으로 가세요. 근데 보상도 모르면 이제 50%의 확률로 찍는 거야. 예, 근데 보상은 어휘 한자 알고리즘에 있었잖아. 예. 그러니 어휘 한자 알고리즘만 해도 답은 있었어. 장관이 없어도. 왜? 보상과 결제 때문에. 출제자는 그냥 장관을 기억에 둬서 이렇게 쫄탱이 먹으라고 한 거야.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치 상식 테스트 같죠? 하지만 원래 수험범주 기출에 나왔던 걸로 2개를 세팅해서 결정적으로 정답은 결국에 기출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기출을 객관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휘 한자 책에 기출이 몇 개 있어야겠어. 그러면 막 1000개씩 있어야겠네. 그 객관식으로 보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산만한 거 아니야? 그거를 유형별로 정리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주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그쵸? 자, 그래서 기출 한자를 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객관식만 한 300제 풀고 했대. 자기가. 그리고 300제 안에 테스트하면은 150개 틀려. 네. 자, 답은 1번입니다. 긴장자가 장관에 들어가고요. 장수장자였죠. 나머지 오답이. 그리고 보상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보상에서 이 기울보 도울보거든요. 이 보상이랑 갚을보일 때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단체가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사유지, 국유지 편입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이거를 배상, 토지 보상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갚을 보자일 때는 뭐냐 하면 남에게 빚을 졌어. 그러면 그걸 되돌려주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예, 요런 거예요. 그래서 쓰이는 문맥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14번은 장관 자체도 자체지만 그보다는 니은 디귿을 모른 것을 이제 좀 반성해야 되는 거죠. 포인트상. 자, 그 다음에 결제 그치 있지. 어휘 한자 알고리즘에 있지. 자, 결제 답이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결제 몇 번 낸 거야? 그쵸? 마무리 출제 코드 있고. 자, 그러면 15번 갈게요. 장관상을 받아보면 알 수 있대. 여러분, 지난 시험은 웃음으로 승화하고 울면 뭐 하겠어요. 그쵸? 내년에 다 더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추론이래. 그래서 이쯤에서 좀 어려운 거 나와주나요? 했는데, 자, 여러분, 추론일 땐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제가 뭐부터 보지 말라 그랬죠? 선지부터 보지 말고 지문과 이 선지의 싱크로율이 낮을 수 있으니 지문부터.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댔어. 그래서 사실 안 쳤어, 난. 자, 첫 문장 보자마자 안 치고 우리는 이럴 수 없대. 그럼 둘째 문장을 봐요. 그럼 우린 뭔데?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서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첫 문장은 왜 나왔죠? 이거랑 반대 개념이니까요. 복수랑 반대니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립되는 것과 복수의 상태는 반대니까 물결을 칠게요. 개별적 고립. 자, 그러면 이분법인가? 이분법 펜터치인가? 좋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우리는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니까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편적이고 동등합니다. 자, 그러나 역접.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가진 단수이기 도하다. 그러면 우리는 물결 속성도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대니까 유일무이성이 있는 단수이기도 하다. 물결. 자, 그 다음에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인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나온 얘기 또 한다.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나온 얘기 또 하지만 말을 슬쩍슬쩍 바꾸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원적이다. 여러분, 다원적이라는 건 복수성과 단수성이 다 있다는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 다원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기호를 주겠습니다. 다원적에 동그라미 줄게요. 드디어 동그라미 탄생. 다원적이다. 자,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떤 획이라도 안 돼. 획이라 하지 마. 다원적의 반대겠죠. 그럼 상충적 개념이겠지. 획이라 되면 다원성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원이 뭐예요? 다양해.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타인을 포용하는 건 보편화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을 포용하는 걸 타인이랑 비슷해진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죠? 타인을 포용한다는 건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원성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이 같은 사회. 다원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이잖아.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칠게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 동그라미. 공존 동그라미. 여러분 진짜 소수이긴 한데 이 15번 지문이 시험장에서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자, 내가 잔인하게 얘기할게. 수능 등급 4등급 이하는 이게 안 들어가요. 왜?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폐짓기를 해야 되는데 폐짓기가 잘 안 된다고요. 예, 관념 용어라서. 자, 그 다음 여기서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이 처음 나와? 아니, 여기 있었어.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면 그게 뭐야? 획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면 제거는 세모. 획일화해서 제거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다원성이 파괴되죠. 파괴까지 해서 세모 치세요. 맞아요. 막 사실 수능으로 이제 시험 보고 대학교 안 가고 내신으로 해서 간 경우에는 내신은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독서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 밀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으로 이렇게 이 승패가 갈린 정시 모집에 지원한 친구들에 비해서 독해력이 부족하고 문풀 스킬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교 가고 그 뒤로 사실 독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지 않는 한 사실 이런 부분에 기억에 의존해서 선지에서 판단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독해 알고리즘 하고 이런 펜터치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우리는 고립된 상태가 뭐야?
이럴 때도 집중 지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돼. 우리는 고립된 상태는 물결이잖아.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살아요? 복수 상태로 산다며. 맞죠?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사회 속에서 살아요. 1번 맞음. 그러니까 1번 바로 지워. 맞아. 그 다음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맞지? 공존해야 돼. 맞지? 다원성과 공존 같은 기호 되어 있지? 그래서 맞아. 개인의 유일무이성은 물결이죠. 물결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장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물결과 밑줄을 치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얘네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을까요? 이 지문의 얘기가 뭐예요? 이 둘을 다 겸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 둘을 겸비한 게 무슨 성이에요? 다원성이죠. 다원성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물결이 밑줄을 깰 거래. 얘네들은 공존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두 개의 양가 가치가. 그게 다원성이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 물결. 이것을 없애려는 시도가 뭐야? 바로 획일하지. 획일하죠. 그런 시도는 다원성을 파괴한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 그래서 4번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3번이 답임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 해서 아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속어법으로 1, 2, 4를 지워서 3번을 남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난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결정 힘들어하겠죠. 속어법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3번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내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 자체 난도로는 저는 얘가 제일 높았다라고 봅니다. 지문 자체 난도. 아니 정답률 이런 건 상관없어. 지문 자체 얘를 가지고 선지를 훨씬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지문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면 다원성을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제거하려고 하면 다원성이 파괴되니까 얘를 보존하려고 하면 다원성이 뭐 증진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원성이 증진되는 게 보편성의 훼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원성이 증진되면 보편성이 훼손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다원성은 다양한 거니까 다양해지면 보편성은 훼손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추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혹시 대우라고 생각했으면 대우문을 모르는 거예요. 대우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대우할 때. 자, 이걸 제거하면 이게 파괴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한다고 얘가 증진되는 것도 알 수가 없고요. 증진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진 않겠지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다원성이 무엇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보편성과 충돌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꾸려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것이 다원성이야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이해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실 이해가 내용 확인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해 문제가 내용 확인 문제일 수도 있고 추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보고 얘는 그냥 내용 확인 수준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추론 발문들이 몇 개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 발문이니까 선지 먼저 봐도 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1번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 끊고 2번 숫자를 활용해 끊고 3번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끊고 4번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 끊고 이게 문학이네. 그죠? 그래서 문학의 형식상 특징 문제는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뭐 한다? 선지 먼저. 자, 그래서 문학에서 형식 문제는 긍정 발문 부정 발문 상관없이 선지 먼저. 왜? 내용에 매몰돼서 확인을 못해. 선지를 미리 안 보면. 선지를 미리 봐야 신경을 쓴다니까. 자, 그러면 지문입니다. 매우 치라 소리를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에고 이게 웬일인가 일자로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가 일정지정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쨌더니 일신난천 그죠? 1 많아 근데 이런 건 뭐 다 찾을 필요 없고 1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부터 2 여기서부터 3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활용해서 운율을 막 살려주면서 그쵸? 그러니 여기서 선지에서 뭐 숫자를 활용했어.
동일한 글자도 반복한 게 맞아.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시 충족이 되죠. 1, 2번 묶어주세요. 지워 지워. 지워 지워. 자, 그러면 등장인물 간의 대화라고 했는데 지금 때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춘향이가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서 춘향이가 갈등이 풀리고 있어요? 아니면 막 서러워해요? 내용도 보면 아이고 이 자리에서 죽여줘. 에고에고 서러워라 이러죠. 그쵸? 내가 이거 다 읽어야 돼? 다 풀었죠? 그러니 여기 내용을 보면 아이고 내 일이 힘들게 마시고 날 차라리 죽여줘. 아이고 서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춘향이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죠. 답안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해서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일부종사도 나오고 일편단심도 나오고 그리고 이부불경 이군불사 이런 것들이 정절에 대한 유교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여러분 8번은 백일기도에서 사실 뭐 문학 알고리즘, 백일기도, 화제의 모의고사, 춘향전은 다 냈어요. 네, 춘향전 다 냈어. 그래서 뭘 냈었냐면 대화의 기능. 제가 고전 산문은 뭐 나올 확률이 높다. 화법과 병합해가지고 개념어 문제, 형식 개념어 문제가 나오거나 화법형 문제가 나오거나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춘향, 서술자의 개입 찾기 했고 여기서 또 춘향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작품 적중이 많다는 얘긴데 이거는 모든 선생님이 적중했을 거고요. 자, 제가 요런 거 내적 갈등 전 오히려 진짜 적중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 적중보다도 제가 이거를 언제 했어? 화제의 모의고사에서 워크북에서 했단 말이죠. 불금 라이브. 그때 제가 내적 갈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백일기도 25회 6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산문을 주고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다 해서 X였단 말이야. 그래서 제시된 내용 속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냐 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해봤어야 돼. 근데 춘향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건 춘향이는 외적 갈등을 하고 내적 갈등은 안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갈등 일어날 때 외적 갈등이 존재하는데 내적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근데 문제의 원인은 외적이지. 근데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을 촉발하죠. 그죠? 아니 춘향이 얻어맞고 있잖아. 수절하려고 하니까 패지. 그럼 외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대 무엇의 외적 갈등이에요? 아, 변사또랑 춘향이 갈등입니까? 개인 대 개인일까요? 첫 갈등은 춘향이 신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청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1차적이야. 춘향인. 근데 개인 대 사회의 갈등에서부터 춘향이의 내적 갈등이 촉발되지. 괴로워. 내 팔자. 너무 서러워. 근데 그게 해소가 되려면 갈등이 사라져야 돼. 아니면 자기가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적 갈등의 해소에는 자, 갈등이 정말 해결돼서 긍정적인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초월하는 거죠. 내 팔자에. 그지 같은 내 팔자. 어찌하리. 자연에 응거하고 낚시하고 맞아. 뭔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야? 채팅창 간다 이거 왜 나와? 이거지. 간다 이거 아니야? 나는 간다. 자, 그 다음 요건 시를 가지고도 제가 냈었어요. 이게 내적 갈등 해소되는 거냐 아니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게 해소가 된 것 같다. 된 건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의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게 이해인데 추론일 수도 있고 일치일 수도 있는데 난 이게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다. 추론이 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지 먼저 1. 전기수 2. 차람 3은 부동어를 주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주어가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쟁점이 시간 공간 제약이니까 얘만 잡고 그 다음에 4번에 세책가의 성행 원인 요 정도로 잡아요. 왜냐면 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할 수 없으니까. 파바박 이렇게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문이 길면 길수록 더 이게 유리해져요. 자, 그러면 고소설의 유통 방식은 구연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뭐 구연, 문헌 나왔다. 하지만 어느 게 제약이 더 강한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더 봅니다.
구현에 의한 유통은 읽어주는 것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과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얘를 보자마자 긋지 않았어요. 왜? 뒤를 보고 그었어요. 구현자는 전기수 이렇게. 구현자는 전기수인데 전기수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읽어줬어요. 자, 그럼 전기수 나오는 선지를 바로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왜? 여러분 지금 한 17번 되면은요. 잔상 효과 때문에 앞번호보다 한꺼번에 읽어서 기억할 수 있는 텍스트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학 과목 따닥으로 풀지 말라고 그랬죠. 자, 길지 않더라도 이게 한 문장 읽으면 한 문장 날아가고 한 문장 읽으면 한 문장 날아간다니까. 예, 그래서 바로 선지로 가. 선지로 가서 1번을 봐. 근데 이 1번을 왜곡해서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되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라고 돼 있지 에게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게 뒤에 만 없어. 근데 이게 왜 틀렸다는 거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읽어줬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남이 읽어줬으면 하는 애한테도 읽어줬어요. 둘한테 다 읽어준 거야. 두 그룹에. 근데 그게 왜 이게 X야. 만이 아니라니까. 근데 선생님 저 미쳤나 봐요. 시험장에서는 이 뒤에 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틀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거는 두 그룹 중 한 그룹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1번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요. 이런 구현은 제약이 많아요. 반대로 그러면 문헌은 어때요? 제약이 적어요. 몇 번 선지 지워요? 몇 번 선지 지워? 여기 3번 선지 지워. 1, 3 지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매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매는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것인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나란히 읽었을 때는 이 선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자, 2번 선지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맞기는 했는데 거짓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참인 게 있고 거짓인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 이게 거짓이라고 누가 만약에 해설을 했다. 그러면 비문학을 그 사람한테 배우면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기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방식이다 그랬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다고 해야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선생님 뒤에 보면 구매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차람은 지불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차람과 구매는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냐 혹은 이거 책을 자 구매 부분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책을 서적 중개인에게 사는 것이냐. 그럼 서적 중개인이냐 알던 사람이냐지 알던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물론 안 했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지불을 안 했다가 보장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대강 그냥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추론 문제를 못 풀어. 자, 그래서 맞았다고 해도 이게 정확히 알 수 없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새 책 성행 원인은 뒷부분에서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행한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18번입니다. 자, 18번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17번 적중. 여러분 이거 17번 적중은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전기수 세책 이런 거를 제가 수업 때 했죠. 비문학으로 한 게 아니야. 문학으로 했어. 그래서 문학 수업할 때 고전 산문 같은 거 할 때 전기수, 반각본, 세책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기출의 지문으로도 나왔었어요. 반각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그거는 문학적으로 언급했던 거라서 그걸 적중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양심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18번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긍정발문, 부정발문? 긍정발문이지.
그럼 선지 미리 읽으면 더 낚인다니까. 그래서 지문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 뭘 낼지 모르잖아요. 그럼 밑줄 다 긋고 싶겠지만 좀 참고. 자, 볼게요. 자,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 못 외워. 그럼 어차피 얘 가지고 뭘 물어보면 이따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잘 보여라. 이렇게. 이 중에 열전은 했으니까 열전에 포커스를 주었다. 자, 열전은 전체 분량 5분의 1이고 어차피 못 외워. 86명 못 외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를 어차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암기하려 하지 말고 팍팍 지나가요. 팍팍 지나가고 여기서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이거는 방향을 뒤집거나 난리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쳐두고 나라면 이런 거 뒤집고 난리치겠다. 자, 그 다음에 수록인물의 배치엔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못 외우지. 못 외우는데 이따 확인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배치 중 끝부분에 있는 애가 또 나오죠. 끝부분은 문단을 형식적으로 나눠놨으니까 동그라미 줄까? 여러분 이게 요약적 펜터치랑 좀 다르죠. 중심화제나 주제 찾을 때 체계적 펜터치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이분법 펜터치도 아니죠. 나라면 이런 걸 출제할 것 같다를 치는 건데 이것도 훈련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했냐면 내용 확인이나 일반 추론의 긍정 발문은 선지 미리 보지 말고 자, 선지가 4개니까 8포인트 정도 잡아 버릇하면서 내가 잡는 게 출제자가 잡는 거랑 몇 프로나 일치하는지 보는 것도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내용의 흐름상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용되는 거. 문장 구조 자체가 순서를 뒤집거나 장난치기 좋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보는 시선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반신의 경우에 끝부분에 있대요. 이들을 수록한 이유는 부정적인 행적을 드러내서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대요. 바로 연계소문입니다. 이렇게. 특이점이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올린 것 같은데 얘는 예외야. 그러면서 영웅으로 그렸다고. 영웅으로.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신라 전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하고자 했다라고 평가한다. 근데 이거는 흔히야.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고.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통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역접. 그럼 글쓴이의 생각은 어때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테스트. 이렇게. 이 정도의 펜터치. 저한테 배우다 보면은 비슷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자, 삼국사기 열전에는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어 있었다까지 맞아. 근데 그 점이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대. 여러분, 이 신라 정통론의 계승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왔냐면 그 흔히들 말한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흔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반박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연계소문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인과 성립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연계소문이 있어요. 답입니다. 자, 그리고 18번이잖아요. 저라면 시계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3, 4번을 여기서 입증하고 갈까? 일단 19번 갈까? 그랬을 때 대부분은 19번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그래도 내가 지금 보겠다면 여기서 얘네를 확인하는 거고 2번 너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네들은 나중에 봐도 된다는 얘기지. 안 봐도 되고 사실. 네. 근데 그러면 뭐 위험하다 생각하죠? 그거는 2번에 자신이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를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맨 앞에 있었어요. 기를 만한 사람인데 관직에 있지 않았던 사람. 자, 확인되죠? 이 부분. 자, 그 다음 삼국사기 체제 중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인가요? 본기 28권. 자, 그 다음 자, 백일기도 볼게요. 자, 여기 삼국사기 지문을 냈는데 이게 삼국사기 유사제재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삼국사기를 가지고 제가 유사 포인트를 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통념이고 다른 의견이 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에요. 지문 먼저 보세요. 자,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와 학습 부진아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치고 열거된 건 자, 이에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했다.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IQ 검사가 최초 이루어진 거야. 요 정도의 펜터치. 자, 그 다음 이 검사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 없었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후로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다. 자, 근데 여기에 물론이 붙었어. 자, 여러분, 제가 물론이라는 말 언제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접속어 풀 때? 배치나 배열 풀 때 물론 얘기했잖아. 자, 일부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뭔가 반박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자, 물론 이런 경우가 많다. 이는 IQ 검사가 기초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IQ 테스트에도 높은 점수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평가에서도 높은 점수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우가 많고 가능성이 커. 하지만 이거 봐. 반박하잖아. 물론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지능 중 일부만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애를 고르는 거였어요? 아니면 지적장애 학습 부진아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습 능력이 좀 부진한 아이를 골라내려고 가려내려고 한 거라고요. 예.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이때도 여기서 2, 3, 4를 여기서 입증할 거냐? 자, 그러면 앞에 번호랑 마찬가지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지문을 다 읽었어요. 그럼 본인이 1번이 확실하면 2, 3, 4에 대해서 입증하는 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이지 시험장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 지문을 똑바로 읽으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러분들 지문을 빠르게 읽고 선지를 읽으면서 지문을 4번 점검하잖아. 그것부터 고쳐. 예.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좀 매력적인 게 있을까? 만들어지기 전에 없지. 얘가 최초였는데. 그 다음에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지. 일부만 측정하니까.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지 않을 좋을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지. 경우가 많지. 자, 그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IQ가 높은 아이가 언제나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나는 안 되지. 가능성이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요게 이제 화제의 모의고사 3주였어요. 화제의 모의고사 3주 레벨 2에서 영재성 검사에 대한 제가 지문을 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장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지 트릭이 유사했습니다. 선지 트릭이. 예. 그래서 여기서 지능 지수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었죠, 제가. 자, 그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하나 의미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하는 군에서 100점이냐 95점이냐는 20번이다. 근데 95점 중에 장관 보상 그 다음에 결제, 장관 보상 결제, 장관 보상 결제죠. 네, 요거를 틀렸다. 그리고 이제 다 맞고 개 하나 틀렸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정말 독해 능력이 아깝고 그쵸? 그러니까 두뇌 능력이 좀 아깝고 국어에 투자를 많이 안 한 케이스들.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독해를 그렇게 잘하면서 그런 아주 기초 어휘를 안 하고 만약에 그래서 다른 과목도 아쉬웠겠지만 국어 95점 맞았다? 근데 한자를 틀렸어. 근데 다른 과목에서 되게 아깝게 또 모자라가지고 제시를 했잖아. 그러면 잘해. 알겠죠? 막 결제 보상 이런 거 몰라가지고 한자 틀리고 그때 내년에도 95 받지 말고 진짜. 자, 최소만 하면 되잖아. 최소만. 그거 몇 페이지 된다고 그걸 안 봐가지고 그런 걸 틀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내 20번 하나 틀린 건 그래도 이해를 한다니까. 독해 훈련 더 열심히 하자 이러면 돼. 그거는 자신의 불성실이 아니라 능력을 더 길러야 되는 거라고. 근데 한자는 난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한자 수준은 그건 아니야. 그냥 안 한 거거든. 자, 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추론이니까 지문 먼저 봅니다. 한글은 소리를 내는 표현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여러분 제가 진입문 때도 문법 알고리즘에서도 언어와 국어 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표현 문자고 문자 발달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언어와 국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비문학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그게 문법답게 나온다기보다는 언어와 국어 이 부분은 국어의 어떤 포괄론으로서 비문학 지문의 재료로 활용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왔잖아. 국가지계도 나왔고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한글은 문자예요.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이제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여서 글자 수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쟁점은 한글과 그리고 한자의 문자로서의 이제 장단점인 거죠. 우리는 적은 문자로도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어. 근데 한자는 문자 수가 많아야 돼. 그럼 여기서 누구 윈? 왜 문자 수 많아서 좋아?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적은 자수로 말할 수 있는 게 효율이 높은 거죠. 여기서 한글 윈이야.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한글의 효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는 한자가 번거롭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자의 장점은 뭘까?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자, 이런 말을 미리 알아야 빨리빨리 쭉쭉 읽을 거 아니야. 동음이의어 어디 나와요? 문법의 의미론에서 나오죠. 그러니 문법이 통사론 하나 나온 것 같지만 문법 공부를 했으면 20번이 쉽다. 예. 자, 그래서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 자, 이것이 많아가지고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 못한 게 의미론을 몰라서잖아. 사실은 비문학 지문을 못 읽어서도 있지만 의미론 부분의 동음이의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훨씬 독해가 쉬워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아요. 즉 의미 파악이 명확하죠. 한글로 사고라고만 쓰면 이렇게 중의성이 생성이 돼버리잖아. 이 사고일 수도 있고 저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자로 다르게 표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고 쓰고 한자를 병기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하려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자의 장점이 뭐예요? 뜻이 명확해. 그죠? 자, 그래서 한자는 또 그러면 여기서 한자가 윈이야. 여기까지. 그런데 앞에서까지 한자 윈. 한자 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한자는 그런데 그럼 그런데는 언제 써요? 전환이나 역접에 쓰죠. 한자가 또 뭐 안 좋은 게 있나 봐. 자,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까 했어. 동음이의어는 없지만 동음이의어는 없지만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혼란. 그러면 한자의 단점. 자, 여기 글자 수 많아. 한자 단점. 글자 수 많고 문장 성분이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 그래. 이게 한자 단점. 자, 그러면 한글 단점은 동음이의어가 많아. 그죠? 자, 그러면서 뒤에 애인 얘기를 해요. 그럼 애인이 무엇에 뒷받침이겠어요? 같은 한자가 같은 의미인데 문장 성분으로 다르게 쓰이는 예시가 나오겠죠? 가령 애인은 문맥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관용어일 때도 있고 사람을 여러분 목적어일 때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가령 뒤에 문장을 못 알아듣겠다면 통사론을 모르는 거예요. 20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20번을 틀렸을 때 내가 추론형이 약하다라고만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 추론형이 약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20번만 어려웠다면 문법을 너무 안 해가지고 독해를 못하겠는 거죠. 채팅창에서 이유진은 은퇴하지 말고 100살까지 해라 말이죠. 저주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왜 모르고 왜 틀리고 이런 거를 이미 지나간 문제를 왜 들어야 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류를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저는 비문학 지문 중에 언어학 제재가 쓰이는 기조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문법을 줄여도 너무 줄였어. 그러니까 문법을 줄여도 너무 줄였어. 그럼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 보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한문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벌써 물음표가 떴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한문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한문? 이 지문에 한문이 있나요? 없어요. 한자라고 했지. 그쵸?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대. 그러면 한국어 문장은 여기 있어. 한문은 없는데 여기 한문이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자, 맞아. 한문이 있어. 근데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는 없어. 이 문장이 그대로는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저 서두에서 표문자, 표의문자 얘기할 때 쓰이는 그 배경으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자들이 쓰이는 배경.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글은 문자, 한자도 문자,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쓴 문장이 바로 한국어 문장 한문인 거예요. 그러면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죠. 이 부분엔 한문이 안 나온다고. 이 부분엔. 그래서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한자가 피수식어가 됐다가 서술어가 됐다가 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문장 성분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여기 쓰였다 하니까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해석이 중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자체가 복잡하다. 이 말의 근거가 지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건 안 돼. 지문에서 입증이 돼야 돼. 지문에서. 한국어 문장의 문장 구조보다 거기에 문장 성분 구조보다 한문 문장의 문장 성분 구조가 더 복잡한지 문장 문법 구조가 더 복잡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근거는 지문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자 1번 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틀렸어? 1번은 일단 이게 있나?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너 기다려봐 이런다. 기다려봐. 1번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보는데도 점점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왜 2번, 3번, 4번을 왜 점점 모르겠을까? 이건 뭐 때문일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 의미론 공부를 했든지 통사론이랑 문법이 단단하든지 아니면 지문을 좀 천천히 읽었든지. 근데 둘 다 안 한 거야. 자, 여기서 이 글자가 이게 여기 있는지 막 찾는다? 정수가 여기 있는지 찾는다고. 그게 아니라 사례추론이잖아. 정수에서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얘가 그럼 보세요. 깨끗하게 한이 물 수식하죠. 그러니까 수식이 맞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애인에서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그러면 애인에서 문장 성분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고? 관용어일 수도 있고 서술어일 수도 있다 그랬지.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 이의어는 아니지. 뜻은 똑같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이야. 그죠? 같죠? 자, 그 다음에 의사만으로는 그럼 뭐 의사를 찾아. 없어. 그래서 여러분 2번, 4번 묶어봐요. 사례추론. 2번, 4번 사례추론. 의사만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한자를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글의 단점이잖아요. 동음 이의어가 있다는 단점이요. 자, 그러니 동음 이의어의 예시잖아. 이게 무슨 예시랑 똑같은 거야? 사고 예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 1번 소거법으로 풀어도 도달할 수 있는데 소거법으로 풀려면 뭘 알아야 돼? 의미론과 통사론. 그래서 여러분 문법 공부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비문학이 언어학이 나오니까. 국가직에도 나왔죠? 국가직 문제 볼까요? 자, 국가직에선 뭘 냈을까? 국가직 16번 보겠습니다. 국가직 16번에 이 문제를 어휘 문제, 한자 문제다라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는 문맥 추론이기도 하고 문맥추론이기도 하고 요게 사실은 이 정독, 속독, 정속독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맥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국가직에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문학사적인 지식으로 전기수와 세책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국가직에서 뭐 나왔어요? 몽유자, 몽유록이냐 몽자류냐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그래서 비문학 제재로 문학사적 개념이라든가 문학 이론적 개념 혹은 아니면 이렇게 언어학 지문이나 이런 어학적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왜 쉬운데 제가 더 오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쉬워서 방심하는 게 싫어요. 내년에도 쉽게 나올 거면 이게 경쟁시험이 아니에요? 쉽게 나오니까 한두 개 틀려도 되냐고. 쉽게 나와서 다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을까가 지엽성 추구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 수업 다 따라와 보시면 제가 제일 지엽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고 외울 거 아니면 외우게 절대로 시키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법을 알려드리지 암기를 최소화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예. 자,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지엽성은 없어. 그래서 우리 커리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훈련은 충분히 해야 돼.
왜 다 맞아야 되니까. 자, 문제의 대상의 치사함에 대비하는 게 아니야. 시험장의 치사함과 출제 방식에 다 맞아야 하는 치사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교시는 5분 쉬고 20분부터 제가 5시까지 제 커리에 대한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도 활발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해설만을 원하셨다면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른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고민 토크를 마지막 교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